다음 경기 이제 LA 차저스와 잭슨빌 제규어스의 경기였는데요. 차저스가 승리를 갖고 왔고 이제 뭐 둘 다 플레이오프에 탈락한 팀이기 때문에 뭐 경기 내용에 대해서 이제 크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네. 한 줄 평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차저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탈락은 탈락이고 스탯은 스탯이고 왜 그러냐면 팀은 이미 탈락을 했죠. 네. 근데 필립 리버스가 제가 볼 때는 올 시즌 최고의 경기를 했어요. 스탯을 보면 이날 314야드 패싱에 터치다운 3개, 인터셉트 없고 패서 레이팅 154.4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근데 그 전에 몇 경기들을 보면 정말 인터셉트 많고 패스 뭐 오버드로우 하는 것도 많고 정말 경기력이 안 좋았는데 팀은 탈락했는데 이날 경기는 올 시즌 최고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왜 탈락은 탈락이고 스탯은 스탯이고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올 시즌 끝나면 필립 리버스는 프리에이전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 또 더군다나 만 38세 생일이 되는 날이었는데 이제 나이도 그만큼 차왔는데 프리에이전트가 돼서 이제 더 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팀 성적과 관계없이 본인 스탯은 계속 쌓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립 리버스가 어디 갈지도 이제 관건인데 뭐 이날 잘했다라는 거고 제규어스는 전 이렇게 썼어요. 23, 20, 22, 17, 35 이게 최근 5경기에서 제규어스가 패했던 점수 차입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이제 23, 20, 22, 17, 35 다 17점 이하로 패했거든요. 5경기 연속 17점 이하로 패한 게 1986년 이후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제규어스가 아니라 NFL에서 86년에 템퍼베이 버커니어스가 5게임 연속 17점 차 이상 패배를 한 이후에 지금 30몇 년이잖아요. 그렇게 오래된 시간 동안 없었던 기록이 지금 나온 거죠. 그 정도로 제규어스가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17점 차 이상 패. 17점 차 이상 패가 5게임 연속. 그러면서 뭐 사실 저희가 아까 뭐 맷 파트리시아 얘기했지만 덕 마론도 지금 뭐 위험합니다. 네. 그리고 이 경기에 대해서 두 팀 통틀어서 그냥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에 아마 김민준 아나운서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차저스가 그 런던으로 릴로케이션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뭐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네, 런던 경기 안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랬죠. 근데 사실 가능성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뭐냐면 사실 이제 제규어스하고 붙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두 팀이 사실 제규어스가 런던에 배치할 팀 영순이잖아요. 근데 이제 차저스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NFL 오너들 중에 EPL 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3명 있죠. 제규어스도 그렇고 스탠 크런키도 그렇고 네. 버커니어스도 그렇고 블레이서 패밀리도 그렇고 이렇게 그 EPL 구단을 소유하고 있는 풋볼 구단주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이 풋볼 오너들이 EPL 팀을 다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브렉시트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브렉시트가 실제로 발생하면 이 영국 자산들의 가치가 떨어질 거다. 일단 크란키는 아닙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크란키는 뭐 이렇게 뭐 아니더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일단 그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실제로 발생하면 그 영국 쪽 자산들의 가치는 떨어질 거다. 그래서 그 영국 쪽에 투자를 했던 자산가들이 자산을 다른 쪽으로 움직이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 맨유는 조만간 거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글레이저 패밀리가 손을 뗄 수 있다. 네, 그게 맨유 팬들이 굉장히 기뻐하겠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뭐 팀이 어떻게 이제 턴어라운드 되느냐에 따라서 뭐 그럴 이슈지만 그게 중동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맨유에게는 호재겠는데요. 이거 맨시티처럼 될 수 있는 거죠. 브렉시트로 인한 미국 자산가들의 영국 자산에서의 돈 빼기 그거를 다른 더 안전한 자산으로의 옮기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그게 하나고 근데 그럼 왜 차저스냐 왜 차저스를 그렇게 할 거냐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요인인데 지금 LA를 놓고 이제 차저스와 램스가 같은 경기장에 이제 입주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두 팀이 같은 경기장을 이제 공유하게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공유라기보다는 램스 경기장에 차저스가 이제 기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새 들어 사는 거죠. 근데 새도 사실 정말 상징적인 금액만 내고 렌트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팀이 지금 그 시즌 티켓을 팔아야 되는데
장사가 잘 안 돼요 생각보다. 그러면서 지금 그 최근에 이제 차저스가 램스를 분노케 하는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경기장을 양 팀이 이제 같이 쓰다 보니까 시즌 티켓을 양 팀이 나눠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램스가 혼자 쓰면 혼자 다 팔면 되는데 그 램스가 팔아야 될 일부를 차저스한테 넘겨서 이게 나눠서 파는데, 이 차저스가 램스가 파는 금액의 몇 분의 1 가격에 시즌 티켓을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램스는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차저스가 LA에서 정착을 못 하고 있고 팬베이스를 확보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이제 사실 차저스가 홈 경기 할 때 지금 임시로 쓰는 이제 카슨에 있는 경기장에서 홈 경기장을 못 채우고 있어서 원정 경기 같은 분위기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차저스가 LA에 정착을 못 하고 있고 팬베이스를 지금 잡지를 못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시즌 티켓을 파는데 램스가 파는 가격의 몇 분의 1 수준을 지금 팔면서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약간 이런 얘기까지도 나와요. 그 차저스 오너가 그 LA에 정착을 못하면서 뭐 멘붕을 떠나서 포기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팀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팀을 매각하면 리그에서 그 구단을 LA에 어차피 정착을 못하니까 릴로케이션을 할 거다. 다시 샌디에고나 이런 데 보내는 것보다는 그 지금 제규어스 같이 런던에 보내는 걸 고려할 거다. 이런 지금 이제 움직임이 조금씩 있어서 진짜로 그 차저스가 LA로 그 런던에 릴로케이션 한다 이런 게 연기 없는 굴뚝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이진만 위원에게서 나오는 얘기들은 보통 이렇게 출처는 잘 말씀을 안 드리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좀 신빙성이 있는 얘기들이라. 제가 출처를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는 이게 그 말씀해주신 분들이 상당히 실제로 그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아까 이제 뭐 그 맨유 얘기도 사실 진짜 그 움직임이 있어요. 중동 쪽 자본이 맨유를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유나이티드는 진짜 행복회로 돌리겠는데요, 그러면? 그리고 그 맨시티 있잖아요. 맨시티는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또 반대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미국 자본들이 EPL을 비롯한 영국 자본에서 이제 자산을 뺀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 맨시티는 돈을 넣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워낙 잘 되니까 잘 되고 또 오너가 셰이크 만수르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맨시티에는 미국의 대형 사모펀드가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오히려 지금 돈이 반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군요. 나머지 자산들은 이미 거의 투자한 개인 자산가들은 조금 돈을 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움직임도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맨유가 거래가 성사되고 안 되고는 뭐 불확실하죠. 근데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브렉시트로 인한 그런 움직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차저스가 런던으로 가는 그런 사태가 그런 사태로까지 연결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굉장히 좀 복잡한 일들이 저희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뒤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아마 나중에 다 이게 실제로 이게 그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던 것이 이제 언론에 나오게 되면 그때 그 얘기였구나라고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제가 이제 기사를 열심히 찾아보고 있겠습니다. 아니, 제가 먼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차저스와 제규어스 얘기를 좀 맞춰보겠습니다. 다음 경기가 이제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기인데요. 스틸러스가 이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카일러 머리 선수의 활약 여부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카일러 머리가 한 경기라도 더 이기면 좋겠다라는 이제 기대를 하는데, 이 경기 사실 가능성이 있었어요. 아쉬웠어요. 그래서 참 인터셉션 세계가 뼈아파트. 특히나 세 번째 인터셉션. 이게 이제 사실 이제 킬러 인터셉션인데 최근에 카디널에서 이제 좀처럼 그 3승의 벽을 못 넘고 있는데 이 경기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틸러스부터 이제 한 줄 평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스틸러스는 난세의 영웅이 난다. 왜 그러냐면 팀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 덕분에 오히려 새로운 스타들이 발굴이 되고 있어요. 근데 작년부터 보면 러닝백 제임스 코너를 발굴했고요. 올해는 이제 주주 스미스 슈스터도 지금 이제 부상으로 계속 좀 안 좋으면서 디언테 존슨이라는 신인 리시버가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도 펀트 리턴 터치다운을 했었나요?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은 플레이 비중이 이렇게 많이 안 가져갈 텐데 스미스 슈스터 빠지고 뭐 이러니까 비중이 이제 많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기량을 발휘하면서 오히려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지금 미래를 대비해서 이 난세에 좋은 영웅들을 발굴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좀 그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크 탐린 감독의 어떤 이 지도력 정말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뭐 플레이오프 유력하잖아요. 진짜 플레이오프 가면 뭐 마이크 톰린 올해 그 감독상 후보 중에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참 저희 시즌 초반에만 해도 1승 4패 기록하면서 지금 이 마이애미 돌핀스의 픽이 떡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새 지금 8승 5패 8승 5패고 그다음에 시즌 처음에 출발할 때 3패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8승 2패예요. 그렇죠. 대단한 기록입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 팀을 가지고 8승 2패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참 뭐라고 말이 안 나오네요.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참 망한 집안인데 뭐 어쨌든 일단 1대에서는 살아남았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탐린도 대단하지만 전 이게 어쨌든 그것도 있다고 봐요. 그 피츠버그 스틸러스라는 어떤 그 프랜차이즈가 가지고 있는 그 위닝 컬처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단주부터 프런트 오피스, 그다음에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그 만들어놓은 문화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뭐 데이빗 태퍼 얘기했지만 태퍼 씨는 계속 그거를 보다 왔기 때문에 그런 조직이 아니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할 밑으로 내려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스틸러스는 정말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는 프랜차이즈다라는 게 지금 이번 시즌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카디널스에 대해서 한 줄 평은 뭐냐면 옛날이어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두 팀의 대결이 사실 슈퍼볼 43의 리매치거든요. 슈퍼볼 43에서 이제 두 팀이 붙었었는데 뭐 슈퍼볼 43이 벌써 11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뛰었던 선수가 있어요. 누구냐면 카디널스의 레리 피츠제럴드. 근데 레리 피츠제럴드가 지금은 이제 뭐 아주 정상급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는 리그 최고의 리시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특히 이제 그 슈퍼볼에서 만약에 카디널스가 이겼다라 그러면 그때 아마 슈퍼볼 MVP가 됐을 건데 그때 이제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줬었냐면 레리 피츠제럴드가 그 슈퍼볼 종료 2분 37초를 남기고 64야드 터치다운을 하면서 팀에게 23대 20 리드를 가져다 줬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이길 것 같은 이런 분위기였는데 전에 저희가 한번 이제 말씀드렸던 벤 로슬리스버거가 샌토니오 홈스에게 종료 35초를 남기고 기적적인 터치다운을 하면서 이제 역전승을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틸러스가 우승을 했는데 만약에 카디널스가 우승을 했다 그러면 이날 피츠제럴드의 그 기록이 리셉션 7개, 127야드, 터치다운 2개. 그래서 MVP가 될 만한 그런 기록이었고 그 슈퍼볼만이 아니라 그해 포스트 시즌에서 4경기를 뛰면서 리셉션 30개, 546야드에 터치다운 7개. 와,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그래서 그때는 레리 피츠제럴드가 정말 리그 최고의 리시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1년이 지난 지금 슈퍼볼은 뭐 상상도 못할 얘기고 어떻게든 이제 네 번째 승 좀 해보자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옛날이요. 피츠제럴드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좀 적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스틸러스와 카디널스의 경기에 대한 얘기를 마쳐보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경기는 테네시 타이탄스와 오클랜드 레이더스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가 이제 네 번째 픽6 경기예요. 그렇죠. 이 경기를 통해서 이제 이 결과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제는 테네시 타이탄스가 아주 공식적으로 무서운 팀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이제 팀이 4연승을 하고 지구 공동 1위가 된 것도 있지만 그거를 떠나서 라이언 테네힐이 투입된 이후에 지금 타이탄스가 6승 1패고 그 4연승을 하는 그 상대방도 보면 칩스, 콜츠 원정, 그다음에 레이더스 원정. 그러니까 사실 다 상대했던 당시에 만만치 않은 팀들이었거든요. 이런 팀들을 이 4경기에서 모두 31점 이상 득점, 평균 득점 37.5점. 대단한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너힐이 투입된 이후에는 지금 득점이 리그 전체에서 2위예요. 레이븐스에 이어서 득점이 전체 2위거든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흔히 우리가 이제 그 예전 카우보이스 때부터 해가지고 쿼터백, 러닝백, 와이드 리시버 이 3명을 일컬어서 이제 트리플렛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세 쌍둥이. 근데 지금
이날 경기에서도 보면 그 타이턴스의 트리플렛 라이언 테네힐이 391야드 터치다운 3개. 데릭 헨리가 103야드에 터치다운 2개. 그다음에 와이드 리시버 AJ 브라운이 153야드에 터치다운 2개. 맞아요. 이 3명의 트리플렛이 지금 물론 몇 경기이긴 하지만 리그 전체에서 가장 핫한 트리플렛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공격 밸런스가 좋은 팀이 됐는데 저도 이제 라이언 테너힐을 네. 그 전에 이제 마이애미에서 본 기억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싶어서 네. 제가 테너힐의 과거 이 스탯들을 쭉 한번 뽑아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 3경기 연속 77%대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패스 성공률을 놓고 제가 과거 데이터를 쭉 뽑아보니까 올 시즌에 8경기, 그러니까 7경기 선발 나왔고 그 전에 이제 한 경기 교체로 나왔잖아요. 한 경기 교체로 나온 경기까지 포함해서 75%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한 경기가 5번이에요. 8번 중에 5번. 근데 마이애미에서 12년부터 18년도까지 7시즌을 뛰었는데 그중에 선발로만 88경기를 나왔거든요. 그중에 75% 이상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한 경기가 단 7번. 그러니까 채 10%도 안 되는 거예요. 10% 안 되는 거죠. 네. 8-9%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마이애미가 그동안도 이제 뭐 리그 공인 약체 중에 하나이긴 했지만 올해처럼 그렇게 약하지는 않았지만 네. 뭐 어쨌든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어떤 게 좀 원인일까요? 일단은 가장 큰 요인은 사실 그거일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주전 쿼터백이었고 장기 계약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고 지금은 잡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제 어쨌든 아주 절박한 입장의 쿼터백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심리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나 이런 게 상당히 다를 거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게 있어요. 마이애미에 가면 최근에 물론 예전에도 그랬지만 마이애미 가서 성적이 안 좋아지는 선수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마이애미의 어떤 경기 외적으로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휴양지 분위기? 그런 분위기. 라스베가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그런 어떤 경기 외적인 요소에서 선수들에게 유혹이 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레이더스가 내년에 라스베가스 가면 그런 관리를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수들 관리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레이더스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잘하려면 사실 이제 코칭 스텝이나 프런트 오피스가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엄격하기도 하고 계약하는 데 있어서도 선수들한테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한 조항도 많이 있는데 마이애미는 사실은 그런 팀 운영에 있어서 아주 팀 운영이 잘 된 팀은 아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조금 느슨해지는 선수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보면 그러니까 테네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선수들의 탤런트 레벨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지금 테네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가 탄탄하고요. 수비가 탄탄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러닝백이라든지 리시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전에 마이애미에서 같이 뛰었던 선수들보다는 낫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테네힐한테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제일 중요한 요소는 본인의 간절함.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야구도 그렇잖아요. FA가 되는 시즌에는 성적이 이렇게 피크를 치잖아요. 그렇지. 근데 테너힐도 그런 게 가장 클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어찌됐든 테너힐의 성장이 이 팀에 가져다준 긍정적인 효과는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영향이 엄청난 게 진짜 특히 이제 테네힐이 투입된 후에 이제 달라진 게 제가 이제 전에도 이제 서드다운 컨버전하고 레드존 효율성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도 보면 서드다운 컨버전이 무려 73%. 그다음에 레드존에 5번 가서 4번 터치다운.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공격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공격을 이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공격을 이어가서 레드존에 가서도 3점이 아니라 7점을 올리는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누적이 되면서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제 타이턴스가 지금 위협적이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득점을 상당히 이제 막 뭉탱이로 막 하는 팀이 됐다. 한꺼번에 득점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팀이 됐다. 그래서 이날도 보면 사실 3쿼터 중반까지 동점이었거든요. 21대 21이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42야드 터치다운 패스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레이더스 3앤 아웃 그래서 넘겨받은 공으로 바로 터치다운 그 다음에 또 46야드 펌블 리턴
그래서 지금 이게 한 1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21점을 단수 매치 뭐 이렇게 내면서 42대 21로 순식간에 경기를 벌여놨거든요. 네. 근데 이날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뭐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6분여 사이에 28점을 낸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점수를 이렇게 엄청나게 낼 수 있는 팀이 됐다. 그러니까 농구로 치면 3점 슛을 갑자기 막 엄청나게 몰아치면서 리드를 막 10여 점 차이로 벌릴 수 있는 이런 팀이 됐다는 게 상당히 무섭다. 네. 그래서 리드를 엄청나게 벌릴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많은 점수 차이를 쫓아갈 수도 있는 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전에 이제 카우보이스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카우보이스는 역전을 잘하기가 어려운 팀이다. 근데 지금 테네시 타이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게 가능한 팀이다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거죠. 네. 어쨌든 굉장히 강력한 팀으로 거듭나면서 이제 또 이제 강력한 플레이오프 이 멤버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기세가 상당히 무섭고 상당히 핫하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구 공동 1위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동 1위인 텍사스와 이제 향후 3주 동안 2번의 매치업에서 지구 1위가 가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아마도 이제 플레이오프 1, 2번 시드는 어려울 것 같고 3번 내지는 4번 시드로 올라갈 텐데 뭐 3번이든 4번이든 올라가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뭐 지금 기세로 봤을 때는 어느 팀도 사실 지금 타이탄스를 상대하기에는 이게 좀 기피하고 싶은 상대다. 까다롭죠. 네, 기피하고 싶은 상대다. 물론 사실 이제 레이븐스 같은 팀도 정말 레이븐스나 페이트리어스나 1, 2번 시드를 경쟁하는 팀들도 이런 지금 기세가 무서운 팀을 좀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네시가 지금 최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피 대상 1호 내지는 뭐 하여튼 뭐 1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진짜 강팀들이 피하고 싶은 대상이다 라고는 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야구 쪽 해설위원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뭐 투수 출신 분들도 그렇고 타자 출신 분들도 그렇고 어떤 상대가 제일 까다로웠냐라고 물어보면 그날 컨디션 좋은 사람, 그렇죠. 요즘 기세 좋은 애, 요즘 방망이 잘 맞는 선수, 그렇죠. 이런 선수가 제일 무섭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컨디션이 그리고 이제 그 자신감이 스포츠에서 정말 중요하죠. 네, 그런 맥락과 비슷하지 그렇죠.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이제 이 경기를 테네시 타이탄스가 승리를 가져가긴 했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저시 제이콥스가 결장을 하면서 그렇죠. 물론 이제 다른 스타일이긴 하지만 데릭 헨리와의 어떤 그 러닝백끼리의 보는 재미가 좀 덜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이제 좋은 러닝백들 간의 대결이 성사되지 않았는데 레이더스는 사실 그게 상당히 좀 아쉬웠죠. 어깨 부상으로 이제 자시 제이콥스가 못 나오면서 후보 러닝백 디안드레이 워싱턴하고 제일런 리차드가 이제 합쳐서 81야드에 터치다운 하나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뭐 못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제이콥스처럼 이렇게 상대방이 위협이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고 또 이제 또 하나 요인은 라이트 태클 트렌트 브라운도 이날 흉부 부상으로 결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펜시브 라인, 러닝백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전 스타들이 빠지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어쨌든 전력의 공격 부분에서 특히 이제 타격이 있었고요. 또 공격이 이렇게 잘 안 되니까 수비도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패스 러시가 상당히 좀 지치고 약해져서 저희가 이제 몇 주 동안 말씀드렸던 신인 맥스 크로스비, 클릴랜드 페럴 이런 선수들이 패스 러시가 상당히 무력했어요. 그러면서 패스 러시가 안 되니까 세컨더리도 뻥뻥 뚫리고 네. 이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계속 좀 악순환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드 다운도 계속 이제 허용하다 보니까 드라이브는 계속 이어지고 네. 수비는 지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어쨌든 레이더스한테는 좀 안 좋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뭐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봤는데 네네. 이 두 명의 러닝백이 같은 학교 출신이더라고요. 그렇죠. 알라바마 베마 선후배죠. 출신. 알라바마 선후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경기 끝나고 뭔가 찾아보다가 이제 이걸 보게 됐는데 알라바마 이제 선후배끼리의 맞대결이 성사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게 되지 않아 좀 아쉽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죠. 네. 데릭 헨리는 특히 이제 하이스만 트로피까지 받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자시 제이콥스는 이제 뭐 하이스만 트로피까지는 아니었지만 저 알라바마 선후배 네. 러닝백들의 대결이 될 뻔했죠. 굉장히 좀 흥미롭게 이제 지켜보고 싶었는데 성사가 되지 않아 좀 아쉬웠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또 레이더스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레이더스가 3연승을 하면서 6승 4패.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칩스와 지구 우승을 다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또 3연패를 했어요. 결국 이제 칩스와의 그 경기가 분위기를 또 반전시키는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6승 실패가 됐는데 그 3연패하는 과정도 보면 저희가 아까 뭐 제규어스 5연속
17점 차 이상 패배라고 그랬는데 레이더스들 보면 최근 3연패가 31점 차패, 31점 차패, 21점 차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패해도 참 안 좋게 졌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레이더스 팬들 입장에서는 한껏 기대감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정말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실망하는 그런 뭐 상황이 됐는데 뭐 레이더스가 이제 지금 오클랜드에서 마지막 시즌을 보내면서 뭐 팬들하고 정을 떼려고 그러는지 좀 막판에 좀 안 좋은 그런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사실 시즌 시작 전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 생각과는 좀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잘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3승 4승 기대했다고 그러면 그보다는 잘한 거지만 그러니까 지금 뭐 시즌 중간에 6승 4패까지 갔던 것만 놓고 보면 그렇죠. 이 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실망감이 더 클 거거든요. 사실 아예 쭉 못해서 3승 13패, 4승 12패 이런 거 대비 쭉 기대감을 이렇게 올려놨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져서 뭐 7승 9패 이러면 그 실망감이 더 큽니다. 본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속상하죠. 네. 그 우리 김민준 아나운서가 항상 이제 뭐 카우보이스 치면 저한테 이제 뭐 울고 있다 이렇게 놀리시는데 저는 이제 실제로 울지는 않았는데 네. 저번 주에 이제 땡스기빙 데이 경기를 패하고 제리 존스는 실제로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눈물이 이렇게 흥건해가지고 인터뷰를 했다라는. 그리고 베어스와 이번 주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인터뷰를 보는데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는 이겨야 된다. 그러면서 윈을 3번 연달아 외치더라고요. 윈 이러면서. 아, 죄송합니다. 이게 다른 팀 얘기하다 또 다시 카우보이스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뭐 아무튼 이 타이탄스와 이제 레이더스의 경기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